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밤사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談판에 나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어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인데 밤사이에 잠정 합의 소식도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하게 합의됐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오늘 이제 또 만나서 이제 조율을 할 텐데 지금 예산 심의 일정이 아주 촉박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2일 날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국회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처럼 야당이 몇 개의 조건을 내걸었었죠. 네. 처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뭐 이런 조건들 내걸다가 이제 그런 조건들은 이제 배제하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고용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당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 국조를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여야가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당, 야당 다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뭐 모든 일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지금 470조 5천억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팽개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만나서 야당도 일단 야당 나름대로는 뭐 양보를 한 거라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 사과라든지 민정수석의 해임 이런 것들을 내려놨으니까 받아달라는 거라서 야당이 그런 이제 조건 요구를 좀 이제 내려놨으니 이제 여당도 좀 어느 정도 입장에 그 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강대 강으로 가긴 좀 한계가 있어 보이죠. 예. 네, 역시 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국정조사 여부인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조사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네. 원래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 고용 비리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거고 또 젊은 층들의 어떤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야권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정치적 계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국정조사에 몰입을 하느냐라는 이제 일부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더라도요, 이게 예산국회라는 그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국회 전체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회동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국정조사를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단지 이제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제 생각에 근데 감사원 감사를 좀 받고 네. 국정조사를 전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감사원 감사를 좀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야권은 여권을 좀 압박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도 일정 부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談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국정조사의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거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조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면. 오늘 최종談판에서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법정 처리 시한이 그렇죠. 다음 달 2일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국회에 네. 개정된 법, 우리가 이제 흔히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정부의 안이 그대로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회가 예산 심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감액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또 증액할 부분도 있는 건데, 예산안 조정소위가 구성돼야 거기서 그것이 결정되고 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고 그것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내년도 우리 국민들의 살림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령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정쟁적인 얘기 나올 거고요. 예산안 소위에서는 뭐 그런 예결위 전체 회의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매년 보아왔던 그 뭐 쪽지 예산이나 민원 네. 예산 이런 것들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가 의원들 그 조정 소위가 지금 15명 내지 16명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들에 의해서 너무 이제 좌지우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거 매년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산 제도도 어떻게든 좀 뭐 보다 더 이 국민의 통제에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주운전 가해자의 네.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잖아요. 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창호법도 그렇고요. 지금 유치원 관련 유치원 3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이 좀 선회했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뭐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로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여야 간의 정치적인 쟁투나 정치적인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쟁점 법안이 아닌 건 통과시켜야죠. 윤창호법 그 부분은 워낙 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치적인 쟁점에 자꾸 연계시키고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회는 임기를 2년으로 줄이든지 임기를 뭔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사법부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한번 연구할 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장은 좀 별개인 건 한데 워낙 국회가 너무 자신들의 어떤 정당 이기주의나 정파적 이해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니까 전 뭐 적폐청산 차원에서 그야말로 국회 제도를 임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늘려서 더욱더 특권화를 빼고 예산은 그대로 주고 그렇게 가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470조 5천억 원 막대한 내년도 예산 서둘러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민생 법안들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하니까요. 간판 결과를 지켜보죠. 그렇죠. 네, 최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